미국이 힘드니까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살겠다.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살리고 뭐 하고 그 얘기는 아직 나올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제가 뭐 경제 공부라던가 이런 주식 방송들을 이제 많이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인니시 가족분들 중에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까봐 제가 갖고 왔는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더 이상은 못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 못합니다. 큰 폭으로 금리 인상 이제 못할 겁니다. 앞으로 뭐 남은 거 한두 번 하고, 많이 해도 앞으로 한두 번 하면은 더 이상은 못할 겁니다. 이유가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보세요. 한국 힘들죠. 그리고 일본 힘들죠. 그리고 나머지 뭐 또 누구 있을까? 중국 위안화 최저치 찍었습니다. 최저. 그리고 달러로 연동된 국가들, 뭐 홍콩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너무 힘듭니다. 자, 미국 욕심만 못 부리겠죠. 지구촌은 하나인데 연결되어 있는데 맞죠. 비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신흥국들, 미국 이외의 신흥국, 이머징 국가들 때문에 걔네들이 힘드니까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 없다. 언젠가는 무조건 낮춰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런 논리라던가 이런 생각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맞다. 자, 왜 맞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흥국가가 달러 빚을 많이 졌어. 달러 빚을 많이 줘.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달러가 강해지면, 내가 뭐 달러로 표시되는 빚들이 100억 달러 있었으면 달러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130억 달러, 150억 달러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 부채가 늘어나면서 망했던 국가가 있죠. 최근에. 네 글자 한번 남겨주세요. 누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리고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부동산 중국 시장 지금 흔들렸는데 어떻게 됐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미국 뭐 해외 자금들, 부채들 끌어당긴 것들이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 지금 보시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개발 회사 뭐 이런 기업들이 부채가 계속해서 나날이 증가를 해. 스리랑카 국가부도 나고 있죠. 지금 IMF 구제금융 지금 얘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힘들까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시중에 계속 던져. 화폐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를 던지니까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살짝 더 올라. 우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 때문에 달러를 던지네. 일본도 얼마 전에 한 3일 전 4일 전 정부가 이제 환율 개입한다고 했죠. 하루에 얼마였더라? 하루에 3조 엔씩 던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달러를 써. 던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가 바닥을 보이죠. 계속 쓰면서. 그럼 이런 국가들이 무너지면 당연히 미국한테도 가는 겁니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1970년대, 90년대 멕시코 데킬라 효과 들어보셨죠? 1993년도였나요? 6년도였나요? 데킬라 효과가 뭐예요? 멕시코 40도 넘는 술, 도수가 뒤집어져. 근데 먹고 취하니까 멕시코가 먹고 취했어. 누가 또 쓰러져요? 옆에 있던 라틴 아메리카들,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하나 둘씩 계속 쓰러지는 게 뭐예요? 데킬라 효과. 똑같아.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이 쓰러지면 미국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줄 국가들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한국, 얘네들이 그 기초 체력이 좋고 경기가 잘 돌아가야 미국이 만든 제품들을 사주지. 신흥국가가 잘 살고 소비가 일어나고 그래야 미국의 수출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수출 기업들 누구예요? 넷플릭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한국이 잘 살아야 넷플릭스 기업 매출이 잘 나오지. 왜? 지금 한국이 너무 힘들어. 넷플릭스 볼 돈도 없어. 그럼 넷플릭스 매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40% 발생이 되죠.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사야 되는데 아이폰을 못 사, 중국인들이. 그럼 애플의 매출 60%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이 되는데 60% 가까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너무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무너지든 필리핀이 무너지든 베트남이 무너지든 유럽, 진의 친한 동료 블록 경제 유럽이 무너져도 꿈뻑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퍼스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진에 먼저야. 한국이 위험한 거 원달러 환율, 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줘서 뭘 뭐 도와준다? 한미 통화 스와프 해줄 이유 없다고 말씀드렸죠. 달러 강세로 가져가면서 지금 물가를 수입을 싸게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해줄 필요 있을까? 달러 그 유통량을 늘리면서 지금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진짜 뭐 반도체 뭐 치포 해가지고 진짜 지네가 원하는 거 얻지 않는 이상 해줄 이유 없다. 미국은 나머지 국가들이 지금 망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미국은 뭐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쓰러지니까 이것 때문에 봐줄 거다, 인하해줄 거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미국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힘들 때, 자체적인 문제, 경기 시장이나 뭐 고용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얘네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고. 자, 지금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어디로 모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안전자산 미국 시장으로. 달러 시장으로. 자, 그러면 그 미국 그 달러 모이는 걸로 미국은 달러가 강세로 가져가면서 수입 물가 단가를 낮춰서 어떻게 돼요?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한다. 상쇄시킨다. 반대로 그리고 상쇄시키면서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른 신흥국 국가들한테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다. 수입 물가가 낮으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출퇴근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 최근에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어보신 분 계신가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보신 분. 지금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서는 원유가가 뭐 오펙 플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발트에 송유관 3개가 부셔져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예요. 최근 들어서 올랐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이 빠졌는데, 자, 우리가 앞에 집 앞에 있는 주유소를 가니까 지금 코인이슈 방송이나 경제 방송이나 지금 그 떠들어대는 거는 원유가가 많이 큰 폭을 하락을 했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가서 기름을 넣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 별반 차이가. 오히려 더 높은 것도 있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원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넣는 것도 싸져야지, 당연히. 경유도. 근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별반 차이 없거나 반대로 또 높아져 있어. 왜 높을까? 우리가 가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은 뭘로 기준이 되어 있죠? 원화로 기준이 되어 있죠. 원화로. 근데 원유나 천연가스나 무역거래에서 뭘로 쓰이죠? 달러로 쓰입니다. 달러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달러가 강세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빠지더라도 의미가 없어. 왜? 원화가 빠졌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비싼 돈 주고 그냥 원유 넣는 거야. 주유하는 거고. 자, 그럼 미국인들은 어떨까? 미국인들이 집 앞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주유를 했어. 걔네들은 싸게 넣는 겁니다. 왜?
달러로 놓고 주유소의 기반 그 뭐랄까 기준 가격이 달러로 매겨지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저렴하게 넣는다.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물가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 수가 없어. 줄어들 수가 없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지금 미국인들이 막 유럽 가가지고 여행하고 막 막 구찌 뭐 또 뭐 있죠? 베르사체, 그리고 또 뭐 몽펠리에, 그리고 또 뭐 발렌시아가 명품들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 야, 내가 봤던 루이비통 100만원짜리 가방이 달러 강세로 가면서 유로화 가치가 미친듯이 떨어졌죠. 60만원 밖에 안해. 당장 사야지. 에르메스 백을 샀는데 500만원짜리 뭐 800만원짜리가 400만원 밖에 안해. 사야지. 여행을 미친듯이 다니는 겁니다. 명품 구매하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로 가져가면서 달러가 미국으로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단가도 어떻게 해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어. 물가가 지금 높기 때문에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다른 국가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출까? 얘네들이? 멈출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될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0.75포인트를 지금 3차례 연속으로 지금 11월달을 75bp 올린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정도면은 이미 나온 거야, 시장에는. 미국이 힘드니까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살겠다.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살리고 뭐 하고 그 얘기는 아직 나올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거 예언 한번 드릴게요. 또 정부 새파란 예언 한번 드려야지. 내년에 금리 인하 이제 연준에서 제노파 연준 의장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금리 인하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우리는 글로벌 신흥국가, 이머징 국가들, 힘든 개발도상 국가들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을 멈출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거 보고 똑같이 또 앵무새처럼 얘기해. 야, 봐라. 개발도상 국가들, 신흥국가들 힘드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 않냐.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어. 이게 뭘까? 미국은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존재해. 금리 인하 언젠가는 할 겁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돼. 반드시. 이래서 그냥 우리가 기사들만 읽으면 아, 미국이 개발도상 국가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구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시장에 녹여들면 당연히 성적이 안 좋지. 자, 보세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의 신흥국 파장, 각자 도생의 시대. 지금 뭐 역환율 전쟁이다, 뭐다, 각자 살아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본도 엔화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EU 천연가스 수십년 장기 공급 계약 논의, 이번 연도 5월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국가 대 뭐 기업 대 기업 해가지고 천연가스 계약을 예전에는 유럽에서 이제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냐면 최소 20년, 진짜 적어도 15년,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천연가스 계약을 할 때 장기 계약. 근데 지금 추세가 유럽 에너지 기업들 추세가 뭐냐면 천연가스 계약의 그 기간을 이제 20년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축소를. 자, 그러면 내가 미국이야. 안 그래 지금 러시아가 유럽 마켓을 먹고 있어서 열이 받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터트린지 모르겠어요. 음모론이니까. 전쟁이 터졌네? 유럽 마켓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천연가스 장기 계약을 천연가스 가격이 높을 때 하는 게 좋을까? 낮을 때 하는 게 좋을까? 천연가스 가격이 높을 때 하는 게 좋겠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누가 조성을 해준다? 미국이 조성을 해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평화 협상이다 뭐다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해주고 장기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미국의 한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계속해서 조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가격 높을 때 유럽 기업들이랑 유럽 국가들이랑 천연가스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장기 계약. 자, 에카 천연가스 LNG를 최장 18년간 도입하는 장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한국한테도 장기 계약 체결하고 유럽한테도 LNG 체결하고 지금 체결해야 돼. 왜? 달러가 강세일 때, 그리고 천연가스 원유 가격이 높을 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미국이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유지가 되면은 천연가스를 판매한 판매 대금으로 뭐를 해요? 미국은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겠죠. 부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미친듯이 찍어댔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부채는 천연가스 팔면서 그 대금으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천연가스나 에너지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꺾이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일부분 유지가 되어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 이런 맥락입니다.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투자한 이유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리 시장을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할 때, 달러가 셀 때 이런 식으로 유럽 그 천연가스 마켓을 점령을 해야 돼. 그럼 유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한테 천연가스 판매 독점 계약을 해주세요.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전쟁 끝나기 전에. 그럼 다급한 유럽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계약 체결해주지. 근데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유럽한테도 뭐를 줘야 돼, 미국이.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죠. 정치든 경제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럼 유럽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유럽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죠. 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유럽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를 올려. 그리고 영국에서는 세금을 적게 걷는데 감세를 했어.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쭉 튀었는데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왜? 천연가스나 이런 것도 3개월치 미리 땡겨서 사고 있어. 지금 이거 살 때가 아닌데. 거기다 우크라이나 막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안 그래도 돈 필요할 게 너무 많아. 달러를 더, 유로화를 더 찍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미 코로나 때 많이 찍었어. 그러면 현금이 많고 달러가 많이 도는 미국한테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야겠죠. 빌려야겠지. 그럼 미국은 야, 우리가 저렴하게 달러 빌려줄게. 근데 아무리 유럽이어도 뭐 이제 무관세처럼 관세를 적게 매기고 뭐 무관세를 매기고 그런 것처럼 돈을 빌려주더라도 금리가 높을 때 많이 깎아주는 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금리가 낮을 때 빌려주는 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미국은 달러가 강세고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어느 정도 깎아주겠죠. 유럽이니까. 높을 때 돈을 빌려줄 겁니다. 유럽은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거고.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얼만데 너네한텐 싸게 줄게. 유럽은 좋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는 앞으로 미국한테 독점 계약 맺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대출금리가 높죠. 금리가 뭐예요? 화폐 가치입니다. 금리를 높이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미국은 유럽한테 달러를 빌려주면 앉아서 이자를, 천문학적인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유럽 마켓, 천연가스 유럽 마켓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해되셨나요? 이래도 미국이 달러 강세가 나오면 신흥 국가들이 무너지니까 유럽이 힘드니까 금리를 낮출 것 같나요? 자, 이게 어떤 맥락이랑 똑같냐면 일본 엔화랑도 같다. 일본 엔화랑도. 일본이 지금 엔저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얼마 전에 그 일본이랑 이제 미국 재무부 대변인이 얘기했었나? 보고서를 발표했더니 일본 정부가
엔화 환시장에 개입을 했다. 근데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 인정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미국이랑 지금 일본이랑 공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시장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뭐 다다음 시간에 한번 더 딥하게 다뤄드릴게요. 지금 일본이 미국 국채를 미친듯이 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인을 해주는 거야, 미국도. 자, 일본이 24년 만에 외환시장 전격 개입을 발표를 합니다. 엔저로 가기는 가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달러를 파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미국과 공조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 배웠죠. 저렴한 금리를 갖고 엔화를 빌려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기업이라던가 국가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 일본에서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본이 금리가 싸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엔화를 갖고 아시아 시장에 쭉 뿌리는 겁니다. 쭉 뿌리는 거예요.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 그럼 이런 국가들은 지금은 엔화가 싸니까 감사합니다. 일본 좋습니다. 지금 우리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나중에 달러를 꺾으면서 달러가 하락으로 나오면서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한테 돈을 빌렸던 채무관계인 국가들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미국이랑 일본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딥하게 다뤄드릴게요. 만약에 일본한테 채무를 못 갚았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코인 이슈가 베트남 다낭을 갔더니 오토바이가 개미보다 더 많아. 자동차는 얼마 없는데 무슨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오토바이 다 보면은 어디 거예요? 혼다. 수입품들. 일본 따지면 수출품이죠. 이런 것들로 다 대체가 들어가는 거야. 일본 핸드폰, 일본 자동차, 일본 오토바이 다 들어가는 거야. 아시아 시장에. 채무 못 갚는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국가를 점령을 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뭘까? 미국은 한국이 위험하고 일본이 위험하고 의미 없다. 물론 일본은 좀 의미 있죠. 공조하는 지금 관계니까. 아시아가 무너지고 베트남이 무너지고 의미 없다. 그 뜻은 뭐예요?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스리랑카 무너졌어요. 지금 누가 붙었죠? 스리랑카에? 스리랑카가 얘네한테 붙었지. IMF 구제금융 들어가고 있습니다. IMF 이퀄 미국입니다. 달러를 빌려주고 있어. 근데 금리가 또 높네. 근데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 뭐 네팔, 뭐 아르헨티나 하면 좀 우리 박하니님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요. 뭐 라틴 아메리카의 좀 불안정한 국가들, 힘든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면 거기 누가 들어간다? 구제금융이? IMF가 들어간다.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이 중국의 1대1로를 갖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국가들을 다시 미국이 갖고 간다. IMF를.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너지기가 무서워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년에 금리 낮추면 그때는 뭐예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합니다. 글로벌 국가들 때문에 합니다. 그 얘기가 뭐다? 실제로 글로벌 국가들 때문에 걱정돼서 내리는 게 아니고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고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실업률이 높아서 미국이 힘드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다. 이해되셨죠? 대내외적으로 미국을 높이 치켜 세울 수 있는 멘트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내년에 지금 스리랑카 무너졌죠. 국가부도. 요것도 한번 예언을 한번 드릴게요. 최소 10개 이상 국가가, 스리랑카 같은 국가가 내년에 나올 겁니다. 10개도 적지. 한 20개 이상. 줄도산 나오는 국가들이 줄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수십 개의 국가들. 그럼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지, 글로벌 자산 시장은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현금 중요하다, 코인 이슈 방송에서 지금 목이 쉴 정도로 현금 얘기를 했어. 현금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